네, 오늘 짱 랭킹5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키워드에 주목해야 될까요? 두 분과 함께 이야기 풀어가 보죠. 신한투자증권 황유연 PB팀장, 불사조 리서치 김진경 본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디를 봐야 될까요? 5가지 키워드 일단 저희가 선정을 해봤는데요. 큰 틀에서 먼저 확인해보고 조금 더 전략 고민 깊이 있게 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첫 번째 이야기로 문을 엽니다. 일단 반도체로 꼽아봤고요. 그리고 이재용 회장의 일정, 여기서부터 좀 출발을 해보려고 합니다. 김진경 본부장님과 먼저 이야기를 해볼까 봐요. 오늘 하루만을 가지고 이야기할 만한 이슈는 삼성전자는 없긴 한데 이번 주가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워낙 많이 나와서 일단 첫 번째 키워드로 꼽아봤습니다. 17일 대법 결론이 나게 되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주가에 반영이 될 수 있을까요? 이 리스크가 지금까지 삼성전자의 발목을 잡아왔던 것이 맞는지, 워낙 지수의 영향력도 큰 종목이라 이번 주 일정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전략을 고민하면 될지 여기서부터 좀 출발을 해볼까 봐요. 일단은 재계에서는 이제 대법원에 이제 무죄를 선고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또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만약에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사법 리스크를 이제 덜어내게 된다면은 어떤 실적의 좀 반등이라든지 미래 먹거리 발굴에 적극적으로 좀 더 나서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동안에 사실 이제 사법 리스크로 인해서 어떤 삼성전자의 경우는 정체가 되어 있다라는 이제 평가를 좀 받아왔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만약에 리스크를 완전히 벗어나게 된다면은 뭔가 새로운 반등 모멘텀이 나타난 가능성도 좀 열어둘 필요가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실제로 이제 이재용 회장의 경우가 2심 무죄 선고 직후부터 뭔가 좀 보폭을 넓혀나가는 모습들을 좀 보여지고 있는데, 한동안에 중단이 되었었던 이제 M&A, 이제 인수합병 쪽에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나서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 올해 들어서 한 3차례 정도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독일의 플렉트 그룹이라든지 아니면 미국의 마시모사의 이제 오디오 사업부라든지 또 젤스라든지 이렇게 좀 여러 이제 M&A 쪽으로 활동을 좀 넓히는 모습들,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초대형 쪽 M&A 쪽으로 적극적으로 좀 나서지 않을까라고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더해 이제 글로벌 행보도 좀 더 본격화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왜냐하면 이번에 이제 썬밸리 컨퍼런스에 처음 참여를 하기로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리스크를 덜어내게 된다면은 뭔가 추가적인 반등의 모멘텀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사실 삼성전자의 경우가 이 주가가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이유가 사법 리스크뿐만 아닙니다. 여러 가지 HBM 부분이라든지 또 예전과는 좀 기대치가 낮아지고 있는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물론 주가에는 우려로 좀 작용되었지만은, 이 중에서 또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하나를 좀 덜어내게 된다면은 뭔가 주가에는 좀 더 새로운 기대거리가 생겨나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의 어떤 반등 모멘텀으로도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하나의 반등 모멘텀. 그럼 일시적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건 어느 걸 보세요? 대형 M&A가 쏘아올릴 주가의 일시적인 반응을 보시는 건지, 아니면은 무슨 코멘트가 나오면 여기에 따른 반응을 보시는 건지, 단기적으로 기대할 만한 부분도 있을까요? 단기적으로 기대를 한다면 일단 사법 리스크겠죠.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을 단기적으로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지만은, 사실 이 부분만으로 놓고 봤을 때 주가가 정말 완전한 반등이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볼기는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삼성전자가 가장 크게 넘어야 될 산이 있다면 바로 HBM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동안 삼성전자를 발목을 잡아왔던 게 바로 HBM의 부진이었는데, 이런 부진을 좀 넘어서서 좀 더 새롭게 이 HBM 쪽으로도 뭔가 새로운 기대거리, 그리고 모멘텀,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의 위기를 극복을 하는 모습 보여준다면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조금 더 주가에는 힘을 실어주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앞으로도 이제 삼성전자의 어떤 좀 컨퍼런스 콜에서 어떤 방향을 잡는지 이런 부분도 중요할 것 같은데, 가장 시급한 부분의 경우는 지금 SK 하이닉스에게 주도권을 뺏기고 있는 이 HBM 쪽으로 삼성전자가 다시 가져오는 모습들이 더욱더 중요하게 좀 작용되지 않을까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HBM 키워드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황 팀장님께도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는 한데 앞서 김진경 본부장님께서도 실적 부분 HBM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이번 주 등락이 결정난다라기보다는 31일 이달 말까지 코멘트를 기다려 봐야지 이제 기회의 영역인지 또 다른 위기인지 이걸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삼성전자는 그냥 지금은 관망하시는 게 지금은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실 분들은 거의 다 사신 것 같고, 파실 분들도 거의 다 파신 것 같고,
이제 뭔가 위든 아래든 방향성이 정해지면 대응하겠다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뭐 삼성전자와 주변에서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 뭐 HBM과 관련된 내용, 뭐 사법 리스크와 관련된 내용들을 보면 어차피 뭐 시장에서는 아주 오랫동안 캐캐 묵은 재료이기 때문에 네. 새로운 부분은 없을 것 같고요. 반대로 뭐 긍정적으로 좀 해석하라 하자면 이제 사실 나쁠 이슈는 없어요. 뭐가 됐든지 간에 불확실성 해소 쪽으로 해석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에 따라서 외국인들이 언제 들어오느냐, 그게 삼성전자가 주가가 올라가는데 가장 큰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팀장님께서 네. 들어와야 들어온 거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수급이 완전히 흐름이 나오는지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황 팀장님, LG전자도 이어서 조금 체크 네. 받아보고 싶은데요. 새로운 이슈가 등장을 네. 했잖아요. 그러면은 대형주가 반도체 장비에 진입을 한 거니까 이 이슈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오늘 장중에도 좀 변동성이 있기는 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는지, 회사 측의 입장이 아직은 명확하지 않아서 네. 나오는 반응인지, 아니면 아직은 기대할 거리가 많지 않은 건지 좀 듣고 싶습니다. 아직은 좀 먼 이야기겠죠. 2028년이라서. 네, 아직은 한참 먼 이야기고요. 다만 이제 기존의 주가들, 한미반도체나 뭐 관련된 하나비전이나 봤을 경우에는 어쨌든 경쟁자가 새롭게 등장하는 거니까 단기적으로 악재가 될 수밖에 없는. 사실 좀 주가 측면에서는 네. 세 회사 모두 사실 별로 좋지 않은 내용이긴 합니다. 좀 길게 본다라고 하면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네. 오늘 나온 뉴스로 인해서 기존의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경쟁자의 등장이기 때문에 결과와 상관없이 조금은 부정적인 심리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LG전자 보유자 입장에서는 정말 오랜만에 좋은 뉴스일 수 있지만, 네. 단기적으로는 그 단기 매매 쪽으로만 사실 28년도기 때문에 아주 먼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직 갈 길이 먼 이야기가 되겠죠. 그렇다 보니까 좀 수급이 서로 꼬여버리는 그런 양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지금은 뭐 이 이슈를 가지고 LG전자를 매매한다라고 하기에는 사실 좀 많이 먼 미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네.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네. 구간이고, 조금 더 구체화되면서 시장의 평가가 나오는 대로 한 번 더 이야기를 좀 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반도체에 둘러싼 이슈를 먼저 저희가 점검을 해봤고요. 오늘 유난히 강하네요. 자동차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 아직까지 진행형입니다. 불안한 부분도 여전히 있고요. 실적에 대한 기대치 높지는 않은데 현재 구간에서 현대차가 4% 가깝게 오름세를 보입니다. 그래서 점검을 하고 가야죠. 김진경 본부장이 현대차도 지금 3.6%, 기아도 오늘 대형주 가운데서는 이 정도면은 자동차 그간의 흐름을 보면은 선전이라는 표현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관세에 대한 불안감이 남아 있는데 왜 현대차 특히 쪽으로 오늘 강한 반응이 나오는 걸까요? 오전에만 잠깐 그러나 싶었는데 유지가 되고 있어서 한번 질문을 드려봅니다. 일단은 뭐 자동차주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저평가가 되어 있다. 이 부분에 좀 더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워낙 컸기 때문에 이제 주가도 눌려 있는 듯한 모습을 좀 보여왔었고, 최근 시장의 어떤 좀 정책 기대감으로 급등했던 섹터들보다도 이 관세에 대한 리스크 우려로 인해서 그동안에 주가가 움직여지지 못했던 수혜가 되어 있었던 업종들에 좀 주목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중 하나가 바로 자동차주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동차주의 경우가 워낙에 사실 주가 자체가 좀 지지부진한 모습 많이 보였었고요. 그동안에 사실 크게 올라가지 못했는데 어느 정도 관세에 대한 리스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가는 어느 정도 반영되었다. 이런 인식이 확산이 되고 있는 시점에서 뭔가 가격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메리트가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는 전반적으로 이제 자동차주에게도 서서히 좀 더 관심이 옮겨가는 듯한 모습을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지금의 경우는 뭔가 소외주로서의 매력이 부각을 나타내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뭔가 지금의 경우는 그동안에 만약에 관세로 인해서 많이 충격을 받았었지만은 이런 부분들을 주가가 선반영을 했다면은 오히려 지금의 경우는 뭔가 가격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집중이 되고 있는 듯한 모습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주들 역시도 그동안에 많이 하락했던 만큼 이 가격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이 되고 있는 모습이라는 점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력
여력은 어느 정도 보세요? 소외주의 반등이 연속성이 나타나는 구간도 있고 아닌 구간도 있는데 현대차 그룹 내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 영향권 안에서 본다면 반등폭이 조금 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실 것 같아서 그 윗단을 어디까지 보시는지도 한번 질문을 드려봅니다. 저는 현대차의 경우는 지금도 충분히 관심을 가져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만약에 관세에 대한 리스크, 관세에 대한 어떤 타격을 그대로 받는다면은 사실 이거는 조금은 좀 제한적 움직임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극복해 주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 기업이 어떻게 대응해 주느냐 이런 부분들이 더욱더 크게 좀 더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일단은 상반기 동안에는 주가 관세에 대한 우려가 많이 반영했지만은 오히려 이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른 시장으로의 확대를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현대차의 경우는 미국의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이 고관세에 대한 리스크가 본격화가 되지만은 오히려 지금 다른 해외 쪽으로 판매를 확대를 해 나가고 있고 글로벌적으로 판매 목표를 사수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특히나 인도의 경우가 워낙에 현대차의 경우 시장을 확대를 하고 있는 모습들 그리고 인도의 경우가 시장 자체가 이제만 성장을 시도를 하려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인도의 경우 또한 이제 인구도 워낙에 많기 때문에 충분히 이 시장 속에서 어떤 성장 기대감을 반영해 나가지 않을까라고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중국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 베이징 현대가 처음으로 개발한 전략형 전용 전기차 일렉시오를 이제 판매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이 판매에 따른 성과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만 리스크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다른 시장으로서의 어떤 대응을 좀 더 본격화를 해 나가고 있고 다른 해외 시장으로서의 확대를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기대감을 앞으로는 좀 안고 가지 않을까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외 시장에서 이 관세에 대한 리스크를 만회하는 부분까지 보자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동차 이야기 황 팀장님과도 해볼게요. 워낙 이렇게 강한 건 최근에 오랜만이라서 팀장님의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앞서서 저희 화면에 리포트가 나가기도 했지만 현대차가 결국은 지수 상승의 마지막 퍼즐이다라는 맞습니다. 코멘트도 오늘 나왔어요. 이렇게 시장 입장에서 본다면 소외주의 관점으로도 지금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시는지 한번 질문을 네, 드려볼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시장에서 지금 관세에 대한 충격은 이제 제한적이다라는 표현 많이들 보셨을 네. 겁니다. 많이들 보셨고 더 이상 뭐 충격적으로 우리가 브라질과 같이 엄청 세게 관세를 엄청 충격적으로 뭐 부과받지 않는 이상은 괜찮을 거다라는 전제 하에서 우리가 주식을 매매하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사실 지금 자동차 섹터들은 너무 안 오르기는 했죠. 네. 다른 섹터들은 이미 반도체부터 이제전지부터 이제 바닥에서 하나둘씩 장대 양봉이 하나씩 나오기 시작하는데 뭐 현대차 기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직까지는 특별하게 의미 있는 양봉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돌파가 나오고 있지 않죠. 근데 하지만 이제 오늘 흐름이 확실히 조금은 네. 의미가 있나요? 좀 있는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 매매하기도 사실 좀 어려운 장이긴 해요. 네. 오늘도 여전히 하락 종목이 더 많은 날이기도 하고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승 종목보다 이제 하락 종목이 훨씬 2배 정도 많은 날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와중에 지금 몇 개 오르지 않는 종목 섹터들 가운데서 그래도 자동차 섹터가 선방하고 있고요. 네. 이 부분들은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조금은 시장에서 주도주까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일단 관세 여파로 인해서 자동차 판매량은 확실히 감소한 거는 맞습니다. 예, 실적에 대한 영향이 분명히 있을긴 할 거고 다만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모든 섹터나 주가가 올라가는 대형주들이 올라가는 국면에서 아직 덜 올랐다라는 측면에서는 충분히 지금보다는 상승 여력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키 맞추기의 수준을 보시는지도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워낙 자동차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안 가? 앞서 팀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관세에 대해서는 이제 많이 덤덤하다며 네. 라고 하시는 그렇죠? 분들 많으셔서요. 네. 그 부분까지는 사실 지금 예상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다만 지금은 충분히 매수할 구간이다. 네, 그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다시 한번 볼 구간은 맞다라는 네.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정책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조금 더 큰 그림을 또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수급 이쪽을 향하고 스토리라인 탄탄하게 구성이 되고 있어서 연속성도 나옵니다. 정책 가운데 일단 상법 개정 키워드를 잡고 조금 더 넓혀서도 이야기해 볼 겁니다. 자, 오늘 조금 전에 CJ가 또 한 번 50일 신고가를 경신하는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주사에 대한 힘이 계속 나타나고 있어서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계속되는 기대감의 영역에서 지금도 접근 가능한지 이게 가장 궁금하시겠죠. 자, 김진경 본부장님. 오늘도 지주사가 강한 흐름이라서 여기서부터 좀 시작을 해볼게요. 특히 오늘 보면은 국내 증권사 리포트, 해외 리포트, 그러니까 기관이 여기 수혜주다
라고 찝으면 정말 불기둥이 나타나더라고요. 이 분위기를 아직도 활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이런 분위기라면 이제는 꺾일 수 있다. 현실화되기 전까지는 관망인지 그 위치단과 재료의 무게 먼저 여쭤볼게요. 일단은 뭐 정부에서 지금 증시 부양에 대한 여러 가지 좀 얘기들이 많이 나와주고 있고 또 여기에 따른 활성화 정책들도 좀 내놓으려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이제 상법 개정으로 인해서 뭔가 당분간 이제 지주사 관련주라든지 뭔가 배당 관련주들 쪽으로 좀 더 집중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뭔가 정책에 대한 영향이 좀 더 큰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정부에서 어떤 움직임이 더욱더 시장을 좀 더 이끌어내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의 경우는 뭔가 추세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지주사 관련주라든지 배당주 관련주에게는 충분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점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무래도 이제부터 뭔가 상법 개정을 통해서 그동안에 많이 저평가가 되어 있던 기업들이 조금 더 기업 가치에 좀 더 재조명을 받을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런 상법 개정과 연관이 되어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더 관심을 둘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더욱더 주목이 되고 있는 게 바로 주주 친화 정책이라는 것인데 네. 이 부분이 좀 더 가속화가 될 것으로 전망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인식이 확산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좀 더 포커스를 맞추시면 좋으실 것 같고 이로 인해서 뭔가 조금 어느 정도 이제 지주사 관련주라든지 배당에 대한 매력이 충분히 있는 좀 더 종목들 위주로 유심히 살펴보시는 전략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결국은 아직은 봐도 된다, 볼 구간이다라는 힌트를 주신 거네요. 황 팀장님의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지난주와 비슷한 흐름인가요? 아니면 다른가요? 이 지주사 내에서도 저희가 지난주엔 자사주 소각 비중 이야기를 훨씬 더 많이 네. 했던 것 같은데 후반엔 또 고배당주 이야기가 나왔다가 지금은 상법이 더 강해지는 그 테두리 안에서 수혜주로 또 언급이 되고 있어서 포인트를 다르게 해야 되는 이번 주인지 아니면 그 연속 성장에 머무르면서 재료를 활용해야 되는 건지 어떤 시각으로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지금 뭐 그 안에서도 컨셉들이 좀 여러 개가 있는데요. 뭐 특별하게 컨셉을 다 맞추려고 하면 수익 내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하나를 묵직하게? 네, 그냥 지주사들 일단은 저는 금융계열 지주사들이 훨씬 더 아직까지는 좋은 것 같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융계열 지주사들이 상대적으로 북밸류가 좀 깔끔하다라는 표현을 좀 쓰고 싶은데 다른 일반 제조업 지주사들은 조금 뭐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견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금융계열 지주사들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이제 장부상 찍혀 있으니까 그게 조금 더 저는 깔끔하다라고 보고 있고 뭐 그게 아니더라도 뭐 다른 지주사들 특히나 자사주가 많은 지주사들은 지금도 충분히 저는 해볼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일단 우리가 바운더리를 좀 크게 넓혀야 되는 게 사실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느냐, 어떻게 뉴스가 나오면서 플로우가 어떻게 되느냐는 또 다른 얘기거든요. 그래서 일단 PBR 기준으로 0.5배 이하인 종목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네. 일단 상대적으로 좀 많이 필터링해서 보시다가 그 중에서 이제 돌파가 나온 종목들이라던가 또는 단기적으로 과하게 좀 매도되는 신호들로 잡히는 종목들은 충분히 매매도 괜찮고 아마 과매도 나온 종목들은 아마 눌림목일 자리를 굉장히 높거든요. 오늘 롯데지주 같은 종목들이 그런 종목으로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 위주로 잘 참고 삼아서 보시면 지주사 섹터들은 세게 오늘 CJ처럼 돌파한 종목이 있는가 하면 네. 롯데지주처럼 눌림 종목이 나오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어디가 나요? 네, 이거는 정말 개인의 취향인 것 같아요. 네, 센 놈, 강한 주식들이 더 간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 매매를 하시면 당연히 오늘 같은 날 CJ를 사셔야 되는 거고요. 이런 게 좀 무서우시면 CJ가 오늘 롯데지주처럼 좀 쉬어갈 때 그때 매수해 보시는 것도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매매 패턴은 뭐 개인의 영역인 거고 지주사와 관련된 섹터, 지주사 종목들은 뭐 앞으로 여전히 계속 매매를 해 보셔야 될 섹터입니다. 그러면 하나의 네. 이슈가 더 몰려있는 종목은 네. 어때요? 문득 삼성생명과 같이 네. 삼성그룹주 내에서 금융 성격을 띈 종목들이 오늘 유독 강해서 여기에 의미 부여를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비슷하죠. 네, 이거는 지금은 뭐 삼성 계열사들은 뭐 싼 종목들, 뭐 보험 지주사가 오늘 다 전체적으로 강한 것도 좀 있고요. 전형적인 횡보 이후의 돌파 정도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은 사실 솔직히 삼성생명 관련 내용은 제가 잘 정확히 몰라서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더 이슈화가 되는 데를 네. 한 번 더 저희도 언급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정책한다면 오늘 스테이블 코인 쪽도 한번 점검을 저희가 해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에 원화 스테이블 코인 키워드와 맞물리면서 네카오까지 움직임이 나오다가 오늘 변동성이 유독 크거든요. 비트코인이 12만 달러 정도 돌파했다라고 하는데 같이 움직였던 쪽에서 오늘 힘이 좀 약합니다. 김진규 본부장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비트코인과는 별개로 봐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다른 에너지로 봐야 되는 것인지 일단 오늘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의 약세 여기서부터 좀 시작을 해보죠. 사실 오늘의 이제 주가의 약세 뭔가 특별한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을 없어요?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의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냐 이 부분들이 오늘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이제 여러 관련주들이 좀 단기 과열로 급등세를 좀 보여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의 경우는 갑작스럽게 주가가 올라온 것에 따른 차익시험 매물이 쏟아졌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워낙에 기대감이 한 건이 많이 반영되었습니다. 특히나 그 정책에 대한 어떤 얘기들로 인해서 워낙에 기대감을 많이 반영했다 보니까는 이런 부분을 좀 더 테마주적으로 형성이 된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주가도 좀 변동성을 심화가 시켰던 원인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뭔가 좀 가상 자산으로서의 어떤 좀 친화적인 모습들 그리고 이 시장에 대한 어떤 확대에 대한 기대가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의 어떤 시장에 대한 어떤 정책에 대한 얘기들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 때문에 뭔가 주가가 다시 움직여질 수 있을 만한 재료는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지만은 지금의 경우는 일단은 일시적으로 차익시험 매물이 지금 출회가 되고 있는 상황 때문에 오히려 뭔가 좀 적극적으로 좀 매수에 가담한다라기보다도 조금은 어느 정도는 분위기를 좀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좀 더 관망을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영향권에 있는 쪽 지금은 관망 구간이라는 이야기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슈 있는 쪽 또 하나 조명을 해보도록 하죠. 4위 넘어갈 텐데요. 화장품 장 초반부터 강했고요. 엔터주도 같이 움직입니다. 10월에 시진핑 주석이 방한 한달한 이 헤드라인으로 우리가 그 흐름을 가늠해 봐야 될까요? 궁금합니다. 황 팀장님, 사실 장 초반에 코리아나 한국 화장품 제조, 그러니까 중국과의 연결고리가 많이 강한 쪽에서 흐름이 나와서 이쪽을 봐야 되나라는 궁금증이 생깁니다만 윗꼬리는 또 길게 달렸어요. 그럼에도 상대적으로 강하긴 하거든요. 이럴 땐 어떻게 봐야 되나요? 중국발 모멘텀에 조금 더 지금은 힘을 실어야 되는 그 시기일지 한번 네. 질문을 던져봅니다. 화장품 쪽은 2분기 실적이 많이 기대되고 있어서 아마 계속적으로 보시긴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몇몇 종목들은 혹시나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빠지면 세론으로 인해서 주가가 빠지면 매수를 해야 되는 종목들도 꽤 많이 보여요. 뭐 시진핑 이제 방안에 대한 기대 영역이 있긴 한데 말 그대로 기대이고요. 네. 예, 전형적인 테마주의 플레이들이 돼야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가가 급등했던 이슈들도 사실 테마주처럼 전형적인 윗골이 달린 성격을 좀 보여주고 있죠. 오늘 시장이 사실 좀 재미가 좀 없어요. 예, 오늘 시장이 좀 약하고요. 연속성도 좀 없고 일정 부분 수익률이 나면 윗꼬리가 달려버리는 그런 시장입니다.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로 그랬던 것처럼 오늘 그런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지난주에 아마존 프라임데이가 있었고요. 거기서 뭐 APR의 메디큐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판매량이 좀 급증을 했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확실히 실적으로 꽂혀서 향후에 2분기 실적, 3분기 실적까지 기대되는 종목들은 좀 단단한 흐름이고요. 오늘 뭐 코리아나라던가 한국 화장품 제조라던가 한국 화장품 이런 약간 중소형 화장품 주식들은 상대적으로 변동성, 단기 매매 영역을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달바글로벌과 APR이 계속적으로 좀 사실 관심 지속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코스맥스라던가 그다음에 한국 콜마 이런 종목들은 2분기 실적 기대주기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보다는 좀 우직하게 좀 가져가는 그런 플레이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 그 외 작은 브랜드들은 조금은 변동성 또는 꼬리들, 윗꼬리, 아랫꼬리들이 남아 나오는 그런 모습들 좀 보여줄 겁니다. 이 흐름은 이제 7월 중순이 됐고, 네. 그다음에 이제 8월 초까지 아마 실적 발표할 때까지는 당분간 좀 계속적으로 보일 걸로 보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시장에서는 트럼프의 한마디가 시장에 영향이 미치는 부분들도 좀 많고요. 그다음에 파월 의장의 사임설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시장에 계속 그 심리를 건드리는 상황에서
뭔가 모멘텀이 있으면 위아래로 계속적으로 종목들이 움직이는 변동성 구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7월에는 좀 단기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잘 하시면서 보셔야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6월 달은 어느 정도 실적이든 내러티브든 뭔가 하나 붙으면 좀 세게 꾸준하게 붙을 수 있는 시장이었다라고 하면 7월 초부터 확실히 이제 실적 발표할 때까지는 아마 이 최근 일주일 정도의 흐름 같은 플레이들이 계속 나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길게 보실 거면 아예 길게 보시든지 네. 짧게 보시려면 아예 한 1박 2일 정도로 한 1, 2틀, 하루 이틀 정도의 매매 호흡을 이렇게 가져가시는 게 아마 나은 흐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실적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네. 계속 반복해주고 계시잖아요. APR을 잠시 언급이 나와서 이것만 짧게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중간 배당 실시를 네. 한다라고 하고, 그러니까 28일까지만 주식을 갖고 있으면 배당을 받게 되는 네. 거잖아요. 워낙 이 화장품 섹터 내에서 영향력이 큰 종목이 이런 배당 이야기를 꺼냈다 네, 보니까 그렇죠. 수급적인 영향이 있을지도 네. 궁금해요. 네, 뭐 지금 전형적으로 시고가 영역에서 가장 안정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뭐 윗꼬리가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냥 충분히 있을 수 있는 하루 중에 하나고요. 거래량도 없이 계속 신고가를 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 지지난주 저희가 관세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한번 다 전반적으로 다 크게 밀렸지만 가장 빨리 올라왔고 네. 역시나 가장 빨리 신고가의 영역에서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APR은 뭐 중형 배당 받으셔도 되고요. 네. 예, 2분기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의 그 메이커 업체들 업체들 위주로 브랜드 업체들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선별해서 보는 전략은 여전히 괜찮다라는 신호 주셨습니다. 중국발 모멘텀 기대로 저희 화장품 먼저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엔터도 오늘 변동성이 있긴 하지만 어떤 의미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자 합니다. 김증현 본부장님, 오늘 뭐 YG 같은 경우도 긍정적인 리포트 나오면서 4%까지 올랐다가 지금은 1% 전후에 강세입니다. 엔터 역시 오늘 장에는 테마의 논리로 봐야 될까요? 워낙 굵직한 그룹이 지난 금요일날 컴백을 해서 기대감이 더 높지 않을까, 실적 모멘텀 높아지지 않을까 했는데 오늘 변동성이 있네요. 이 5회 흐름 기준으로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지금의 상황이 좀 단기 이슈에 좀 그치지 않을까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주요 아티스트들의 활동이 앞으로 얼마만큼 성과를 내주고 얼마만큼의 이제 흥행을 좀 이끄는지에 따라서 주가의 방향성을 좀 더 살펴보긴 해야겠지만 오늘만 봤을 때는 일단 주가의 변동성이 나타난 것을 보아서 조금 단기적인 좀 이슈에 그치는 분위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사실 현재 시장에서 좀 들여다보게 된다면은 여러 가지 좀 더 관심이 생겨지는 업종들이 많거든요. 네. 그동안의 시장 자체가 많이 어려웠었고 그동안에 많이 소화가 되는 업종들, 그렇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업종들로 관심이 모여지고 있는 시점에서 사실 엔터주가 이렇게 아티스트들이 컴백한다고 해서 갑자기 수급이 확 몰릴 만한 이유는 크진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는 작년의 경우 이제 로제 아파트가 이제 나왔을 때 YG 플러스가 굉장히 크게 급등세를 보였었는데 그때 시장의 분위기를 보면은 사실 그때는 이 시장 속에서 많이 분위기가 좀 휑했었거든요. 그만큼의 시장에서는 관심이 많이 떨어졌던 상황이었고 지금의 경우는 시장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업종들로 시설이 분산이 되고 있는 상황 때문에 엔터주의 경우가 이렇게 주요 아티스트들의 어떤 활동 소식으로 인해서 주가가 다시금 그렇게 큰 강한 상승 흐름 보여진다. 이렇게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시기상으로 지금은 좀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엔터주의 경우는 일단은 아티스트들의 활동들, 아티스트들이 얼마만큼 인기를 끌고 있는지 그리고 주요 음반들의 어떤 성적들 이런 부분을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그런 성적표에 대해서는 좀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점 그리고 이런 성과에 대해서 주가의 움직임, 주가의 방향성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많이 좀 올라온 공간에서는 좀 고민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엔터에 대한 이야기까지 담아봤고요. 자, 유통으로 포커스를 좀 옮겨볼게요. 내수적인 모멘트만 집중을 하더라도 지금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을까요? 오늘 장 초반부터 52주 신고가 리스트에 유통, 대표적인 유통주 물론이고 편의점까지 좀 들어가 있어서 여기에서 좀 이야기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황 팀장님, 조용하지만 강하게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어요. 오늘 신세계도 7% 전후에 강세 올라오고 있고요. 뭐 내수에만 포커스 맞춘 쪽도 있고 그리고 면세 쪽이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관광객 관련 모멘텀을 안긴 종목도 있긴 한데 높습니다. 근데 증권가의 평가는 긍정적이고요. 네. 유통이란 쪽 어떻게 보세요? 지금 소비 심리 개선 이 키워드가 워낙 많이 네. 나오고 있어서 점검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유통 주식들이 전체적으로 PBR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싼 영역에 있죠. 신세 같은 아직도? 경우에도 0.4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었는데 사실 이 부분이 시장에서는 별반 인정 안 해주는 분위기였죠. 근데 지금 시장 자체가 워낙에 저 PBR 주식들에 대한 이제 새롭게 재평가가 좀 있어야 되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이제 하반기 추경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좀 기대감으로 많이 작용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통 주식들이 안 오르다가 오랫동안 좀 한 2달 정도 재미가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자동차와 비슷한 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 올랐던 대형주고 이제 골라서 올라가는 정도고요. 지금 주식들이 기존에 5월달, 6월달 올랐던 성장 주식들이 조금 쉬어가는 그런 국면이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좀 쉬었던 국면들 아래에 있는 주식들이 이제 올라오면서 기존의 주도주들과 새로운 주도주들이 이제 기존 밑에 있는 주식들이 올라오면서 약간 이제 그 키 맞추기 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아마 계속 위에 높은 쪽에 있는 주식들을 매매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 좀 어려운 구간이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반대로 밑에 이런 신세계라든가 현대백화점, 유통 주식들, 그다음에 뭐 자동차부터 시작해서 이런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 너무 좋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이제는 좀 희망을 좀 가져볼 수 있는 그런 영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가지고 좀 일단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합쳐져야 지수 자체가 레벨업이 될 수 있을 거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순환매하면서 키 맞추기 하는 과정이 7월 내내 좀 일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처럼 이렇게 올라가면 지금 그냥 오늘 뭐 시장을 봐서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주식들이 올라가면 기존의 성장 주식들이 지금 밀릴 수밖에 없는 양상일 거고요. 만약에 이러다가 다시 또 이런 주식들이 쉬면 성장 주식들도 반대해서 또 튀어 올라가고 그런 양상이 계속 반복될 겁니다. 요거를 흐름을 잘 타실 수 있으면 정말 빠른 시간에 자산을 불릴 수가 있는데 사실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게 포트를 이제 편성을 해놓고 분할 매수, 분할 매도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시소가 계속 왔다 갔다 네. 하니까 묵직하게 기다려도 괜찮다라는 조언도 주셨습니다. 저희 개별적인 이슈도 음식료 쪽에서 점검을 해보려고 합니다. 김진경 본부장이 음식료도 좀 쉬었어요. 쉰 쪽이다 보니까 지금 새로운 뉴스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할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삼양식품 한다면 고공행진 한다라는 이야기만 많이 했었는데 소스에 더 큰 투자한다라면서 GNF 인수 타진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지금 S&D가 급락세입니다. 물론 프리마켓에서 더 많이 흔들렸었고 지금 저가가 25% 그리고는 지금은 18% 전후의 하락이거든요.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게 차라리 뭐 마진율에 이상이 있는 거면은 고민이 필요할 듯한데 자회사가 된다면 그러면 지금 빠져나갈 수 있을 때 보유자분들은 탈출을 하셔야 되는 건지 어떤 결정이 지금은 최선인가요? 이제 뭔가 이제 일단 독점 구조가 좀 깨질 것이라는 우려감이 확대가 네. 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가도 역시나 크게 좀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워낙에 이제 삼양식품 자체가 주가가 강세를 이어왔기 때문에 그만큼의 기대감은 이 S&D도 마찬가지로 주가를 좀 반영을 했던 부분들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 악재적인 이슈라고 해야겠죠. 이런 이슈가 단기에 그칠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주가에 영향을 미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현재로서는 사실 이렇게 장중에 좀 더 주가 급락세를 보였는데 현재는 지금 또 끌어올리려는 듯한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어느 정도 이제 지지라인을 얼마 정도 형성해 주느냐 그런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 섣부르게 이렇게 손절을 한다, 뭔가 정리를 한다라기에는 다소간에 좀 더 이 리스크가 좀 있기 때문에 일단은 1차적으로 60일선에서 안정적으로 지지를 받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난 뒤에 좀 전략을 새롭게 짜셔야 되실 것 같습니다. 60일선 지지라인 확인하고 난 뒤에 주가의 방향이 또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런 수급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또 어떤 움직임이 일어나는지 이런 부분들 먼저 확인하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의 경우는 뭔가 정리한다. 지금 뭐 혹시 매수해야 될까? 이런 거를 바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1차로서는 61선 부근 10만 원 선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일단 이 부분들을 가격적인 부분들을 확인해보자라는 점 말씀을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이슈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대응이 지금은 필요한 구간이란 조언까지 받아봤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황유현 팀장, 김진경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